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또 여지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을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현재 시장 자체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장이 아니다. 개별 종목으로 강한 아이들이 아니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휴일에도 걱정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게릴라 공개방송을 통해서 자, 이번 주 주가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갭을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시초가 갭 상승은 매수를 위한 상승이 아닌 매도를 위한 갭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노란톡방에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지금 상승 갭 자리에서 매도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함께 따라 하시면서 손실을 좀 줄였는지요. 오늘 시장 자체가 아침 시장에 살짝 갭 상승 떠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쫙 원웨이로 빠졌어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이 가능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기술적 분석 투자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지난 3월 달부터 올라온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걸 보시면요. 1439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3266포인트까지 100% 넘는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단히 피로하죠. 그리고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다 어떤 상황입니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시장의 불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메이저들도 어떤 상황입니까? 물량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줍줍줍줍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땅끄지 매매를 언제까지 하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디서 참 용어는 잘 들으셔가지고 들은 건 있으셔갖고 줍줍한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을 줍는 게 아니에요. 줍더라도 돈이 되는 아이를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돈이 되는 아이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시장에 이렇게 땅에서 줍는데 줍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자, 현금을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아니 대표님, 삼성전자, LG,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주식을 사야 되지 그게 종목을 사는 것이지 무슨 현금이라뇨. 아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을 우리가 100으로 똥 놓고 100으로 놓았었을 때 이 100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요. 내려가는 추세가 있고요. 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시장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어떻게 해요? 상승을 빡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질질질질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간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게 확실히 보이는데 왜 이거를 줍줍줍 하는 얘기죠? 주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작년 3월 이후에 주가가 올해 1월 달까지 8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 원웨이로 쫙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손실난 것도 버텼더니 어떻게 돼요? 손실난 것도 버텼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나의 매수 평균 단가가 저기 위에 있어요, 펜트하우스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펜트하우스가 아니어서 주식이라도 펜트하우스 잡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요, 펜트하우스를 잡는 게 아니라 1층은 정원세대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층 정원세대에서 마음껏 댕댕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이런 곳에 사야 되는데 지금은 펜트하우스인데 지금 세차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립니다. 위아래로 흔들리죠. 이런 구간에 지금 시장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자, 함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제가 지난 이 저점에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 자, 이만큼 올라온 거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100이에요. 100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100.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쉬워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1차적으로 23.6%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은 38.2%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은 50%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23.6%에 해당된 포인트가 어디냐? 2835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일단 시장 자체가 2835포인트 내외까지 와야지 안정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메이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드라이버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시면요. 자, 주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고가 1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자, 고가 보이시죠? 그 다음 고가 1월 말경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께 고가가 이만큼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고가 자체가 점점 최고의 높은 포인트 HH 하이 포인트 만들었죠. 그리고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로우 하이 포인트 만들었죠. 다시 로우 하이 포인트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고점을 낮춰가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 아이가 이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오기 전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에 대한 이 포인트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어디다? 제가 얼추 보았을 때 3135포인트예요. 1차적으로 종합지수 자체가 3135포인트를 넘어가야지 그래도 최소한 시장이 정말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 들어갔구나. 올라가는구나. 이제 주식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 볼까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1월 달부터 놓고 보면은 최고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열심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부분에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영역이에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달부터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투에서요. 최고점에서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내일 또 주식 사볼까 하신 분들 잠시 보류하세요. 주가 자체가 확실하게 터닝돼서 올라간 이후에 사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3135포인트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3135포인트. 여러분들 주식은요. 명확해야 돼요. 오른다 내린다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오를 것 같아. 좀 사볼까? 이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격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3135포인트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가 3180포인트 정도를 올라서야지 그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빡!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상승 갭이 나왔을 때 메이저와 함께 팔아줘야 되는데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직도 주식은 모아가는 거네. 자, 모아가는 거 좋습니다. 모아가는 게 좋은데 어디에서 모을 것이냐는 얘기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진행형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대단히 이거는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어느 기업일까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질질질질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언제란 얘기지?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369 삼성전자 83,000원 위에 올라타야지 그때부터 좀 보아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83,000원, 86,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지수가 어떻게 된다? 3,135포인트를 올라타는 가격대가 구성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자, 지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 동안 상투 잡아가지고 질질질질 하락하니까 나의 계좌가 어떻게 해요? 파랗게 멍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가가 양봉이 하나 빡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83,000원, 84,000원, 5,000원, 6,000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지겹죠? 어떻게 해요? 딱 팝니다. 파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빵빵빵빵 올라가죠. 참 희한하죠. 내가 팔면은 거기가 최저점이고 내가 사면은 거기가 최고점이야. 이게 바로 투자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은요. 질질질질질 하락을 했어요.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지죠.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나의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야, 사탕 좀 줄까? 딱 먹으려고 했더니 뺏어갑니다. 또 사탕 좀 줄까 했더니 먹으려고 했더니 또 뺏어가요. 어때요? 화나죠? 그러다가 사탕 한번 줄까? 입에 딱 물려주니까 한번 먹고 맛있다 하고 뭐예요? 아, 다 먹었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선물 세트가 있거든요. 이 선물 세트를 모르고 그 사탕 하나 물고서 갑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 자체는 3,135포인트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시장이 돌아들어서 올라가고 우리 시청자들께 종합 선물 세트를 주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도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1년 365일 쫙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어떻게 해요? 오름과 쉼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라고 하는 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저는 주가가 앞으로도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왜? 자,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규모의 경제예요. 회사가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퇴출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회사는 시가총액을 늘려가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늘려가고 더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지면 당연히 지수도 함께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다만 언제 살 것이냐는 얘기죠. 제가 차트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을 제가 조금 더 긴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긴 그림을 놓고 본다면, 자,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월봉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3월달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동이 하나가 크게 올라온 게 확인되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빡 하나 올라왔었죠.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쉬어갑니다. 보이시죠?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했다? 상승 빡.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잠시 쉬어갑니다. 쉬었죠? 그리고 하반기 1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상승 빡 했죠? 지금은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쉬고 있는 영역이에요. 잠시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조금 있다가 시장은 다시 뭐가 나와요? 빡.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은 올라간다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조종하는 이 시간 동안 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주식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주가가 뻔히 아래로 조종하고 떨어질 게 명약관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왜 주식을 줍줍줍 하고 있어요. 주었더니 자꾸 떨어집니다. 내 계좌만 파랗게 멍들어요. 그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2일에 이제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 어떻게? 지수 우량주 블루칩 아이들이 올라가는 장이다. 어마무시한 장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언대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주식을 시작하셔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어마어마했죠. 그랬더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언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다 싸그리 무너집니다.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 종합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바로 돈의 움직임이에요. 돈이 A 섹터에 있다가 B 섹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돈을 벌게 돼요. 자, 그런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만 야 코로나 백신 외치면서 제약바이오 하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5%예요. 지금 계좌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흔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손절합니다. 이 타이밍에. 그런데요, 지금 뭐예요? 장기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작게는 20, 30%, 많게는 40%, 50% 반등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이제 3월 달에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시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는 정보예요, 시청자분들. 자, 이렇듯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의 영역이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주가 자체가 하락 진행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이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단한 상승 이후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조정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 마지막 큰 파동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올라가겠지. 그냥 버티자. 이러지는 맙시다는 얘기죠. 주가가 뻔히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 순간에서부터 자고 나면은 2%, 3%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질질질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계좌는 마이너스 10%, 20%, 30% 넘어가는 상태죠. 그때는 손절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세요. 날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정한수 물 떠놓고 기도하십니다. 올라가겠지, 올라가 주세요. 자,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투기고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이요. 합법적인 도박이 맞습니다. 네, 돈 놓고 돈 먹기 맞아요. 자, 그런데 도박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주식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패가 어디에 나타난다? 바로 차트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노란톡방을 함께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란톡방에 일절 추천 종목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주식을 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스캘핑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휘둘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라도 종목을 사지 않으면 그냥 입에 가시가 돋치고 손에 가시가 돋치나 봐요. 종목을 안 준다고 그냥 징징징징징 대표님 종목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종목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영역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모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빡!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죠. 무한정 올라갑니까? 아니죠. 쉬었다가 올라가죠. 쉬는 구간은 여러분들 집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떨어지고 터닝할 때 그때 다시 사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냥 버팁니까? 아니죠. 재반 비용을 생각하고서 저점에서 저가 매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가에서는 적당히 팔아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어떻다? 상승 뒤에 조종하고 있는 국면이다. 큰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시장은 현재 조종하는 구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급락, 어마어마한 하락한 아이들이 기술적 반등으로 빡 올라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타겟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으로 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시간 너무 짧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또 아름다운 우리 앵커님께서 어떻게 입장할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을 해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먼저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정되신 서너 분 정도에 한해서 이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차미남 김진현 대표님이 직접 방송 중에 이 선정되신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중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이 장중에도 투자 전략이나 대응 방법도 우리 차트리스트 김진영 대표님이 직접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오늘도 우리 대표님께서 빠르게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빠르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로 선정되신 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신이시어님이고요. 종목명은 코리아센터입니다. 매수가는 8,900원이고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이 대처 방안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마음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리아센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1월 19일 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지금 강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 차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차트를 공부하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렵게 인식을 하십니다. 아, 차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딱 보세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보는데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점도 보셔야 되고요. 저점도 보셔야 됩니다. 자, 고점과 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마켓 메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캔들을 딱 놓고 본다면은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어요. 캔들을 구성하는 요소, 4요소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와 고가와 종가와 저가는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듭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마켓메이커가 만들어요. 메이저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고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고가는 자,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저가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공부하라 했더니, 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딱 갖고 옵니다. 이따시만큼 두꺼운 책을 딱 갖고 왔어요. 열어봤더니 용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도찌가 어떻고 드래곤플라이가 어떻고 교수형이 어떻고 햄머형이 어떻고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캔들 하나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봉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봉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이 캔들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도 우리는 메이저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무슨 얘기냐? 시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 더 이상 여기 올라오지 마. 고가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힝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저가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그럼 저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여기를 떨어지는 걸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자, 출발점이 또 끝나는 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주식을 매매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코리아 센터가 굳이 이게 무엇 갖고 올라왔을까요? 물류입니까? 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어디에서 지지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이해될까요? 이 아이는 보시면은 지난 11월 19일 날 최고점을 맞는 게 확인되십니다. 13,300원이라고 하는 최고가를 만들고 주가가 빡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솟구쳤죠. 이 무슨 거래량이에요? 매도 거래량이에요. 고점에서 메이저들은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을 상승 갭을 빡 치고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북치는 개인 투자자들 뭐예요? 야, 이거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더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거는 더 갈 거야. 2만 원, 3만 원 갈 거야. 이런 이야기 시장에 나오니까 이제서야 여기서 막 삽니다. 사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메이저들이 뭐합니까?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주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는 걸까요? 아니란 얘기죠. 바로 여기서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항상 제가 그리죠. 헤드앤숄더를 말씀드려요. 보일까요? 자, 이게 누가 서 있어요? 졸라맨이 서 있습니다. 졸라맨이 어떻게 있어요? 졸라맨 하고서 어깨에 힘주고 딱 서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레프트 숄더고요. 이게 라이트 숄더예요. 그리고 이게 헤드예요. 자, 가운데 헤드를 딱 정중앙에 두고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쵸?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얘기죠. 주가가 더 신고가를 빡빡빡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자, 마지막 여기에서 다 털지 못한 물량을 여기에서 털어주시고 나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원래 적정 주가로 빠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죠. 네. 단 언제? 이 아이가 지금 보시는 이 저점 라인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잠시 확대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2월 중순경 때 2월 중순경 쫙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상승 추세선이 이런 게 하나 나오죠. 빡 이런 게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신이시연님 8,900원 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스럽고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딱 보시면은 이 라인 때 추세선에 해당되는 포인트 가격 어딜까요? 대략적으로 8,200원대 나옵니다. 8,200원이 깨지면은 손절, 지지가 받고 올라가면 물량도 태워가지고 수익 내어 나오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시청자분들, 저는 어떠한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현물, 주식이죠. 주식이나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옵션,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상품에 상관없이 무엇만을 생각합니까? 이 상품을 마켓메이킹하는 메이저들의 평균 단가가 어디냐, 이 아들이 목표가를 어디를 가져갈 것이냐, 지지 라인은 어디냐, 저항 라인은 어디냐. 지지에서는 매수하면 되는 거고 저항에서는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딱 이 하나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 투자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나의 매매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고한 기준으로 우상향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코리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코리아센터를 상담해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이라면 한번 대입해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같은 것들을 그려가 보시면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가, 여기가 저항이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코리아센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서 2부에서 또 두 번째 종목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먼저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티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선정되신 분 신이시연님의 종목 코리아센터였는데요. 이 8,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센터 이 종목 하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선정되신 분은 닉네임 미호님인데요. 종목명은 CJ입니다. 매수가는 95,700원이고요. 비중은 25%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는 단기였는데 지금은 강제 중기 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우리 미호님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다들 아시는 회사죠? CJ. 네, CJ 다 아시죠? 네, 제일제당 맞습니까? 자, CJ 다 잘 아는 좋은 회사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알고 계시는 회사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이렇게 볼게요. 올해 1월 달에 최고점을 만들었습니다. 11만 8,500원 최고점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화두를 딱 건네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왜 1월 15일 고점을 찍고 주가가 다 떨어졌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CJ, LG, SK하이닉스, 또 기타 등등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목들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세요. 아니 도대체가 각자 다른 회사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왜 1월 15일 저기 고점을 찍고서 다들 떨어졌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회사의 상승 모멘텀, 그죠? 재료 이것들을 강조 또 강조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아니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다른 회사야. 그런데 왜 1월 15일 근방으로 해서 주가가 다 떨어졌냐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가치 투자 분석 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사의 상승 모멘텀을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치 투자하라 그래요. 주식을 모아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명확해야 된다는 주식 자체는. 자, CJ에 대한 이야기 선 두 개로 끝내겠습니다. 저는요. 자, 이 선을 두 개 딱 그을게요. 어떤 선요? 자, 이러한 상승 추세선 하나 빡. 됐죠? 자,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다? 매수 영역이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끝났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다? 야, 이 아래는 매도 영역이다.
구별이 확실하죠. 어때요? 이게 기술적 분석 투자예요. 심플하죠. 하지만 간단 명료하지만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 월가의 금융시장에 70%가 넘는 금액이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에 의해서 주가의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을 이용을 해서 매수 매도가 결정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돈의 흐름. 과연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자, 그럼 본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CJ라는 회사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른 회사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상승 재료 갖고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CEO를 필두로 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못 하겠어요? 그 주식 살 거잖아요. 삽니다. 그게 소위 매집이죠. 메이저의 매집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료가 소멸됐어요.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매도하겠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힘을 느끼고 그 힘대로 그대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CJ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난 1월 15일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건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미호님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95,700원인데 그래도 평균 단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는 단기였는데 지금 강제 중기로 가셨다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단기로 투자를 했으면 단기 투자를 멈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께서 지금 우리 미호님처럼 진입은 단기로 하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손절 못하고 중기 장기로 가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삽니다. 네, 데리고 살면은 아이들도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계좌가 줄어들어요. 네, 어떡합니까? 주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과감하게 빠이빠이 하고 또 킹카와 퀸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카사노바처럼 열렬히 연애를 해야 돼요. 연애하고 연애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지금 CJ는 어떤 상황이다? 앞서 상승 추세선을 깨는 순간부터 이제 매력이 다했어요. 상승 추세를 딱 깨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자 1월 중순께부터는 뭐예요? CJ란 아이의 매력이 단 1도 없어진 상태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매가 이렇게 똥똥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똥똥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열심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씬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성형 중에 있어요. 열심히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매력 발산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겠죠. 언제까지? 저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기 전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식 트레이딩이에요. 우리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회사의 가치에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CJ요.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우리 CJ 네, 대표이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 임직원분들께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회사는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매수에 대한 돈이 들어왔는가 부분이에요. 돈이 들어간 종목은 사도 되지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이들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메이저도 다 팔아버립니다. 왜? 지금은 주식을 보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떨어지면 사는 거래. 줍줍줍줍줍.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땅굴 파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러다 주가 한번 훅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십니다. 아, 이제는 버려줄게. 그랬더니 주가는 뿅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분차트 넘어가 보시면은, 자, 분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6일 날 어떻게 26일 날 주가가 야, 나 한번 올라가 볼까? 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야, 안 돼. 어디로 올라와? 이 추세선에 두드려 맞고서 잉 하고 또 깨갱하고 떨어졌어요. 올라가려고 했더니 어디로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자, 하락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딱 만들고 아래로 힝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최저가 9만 100원을 만들었는데요. 자, 내일 이후로 9만 100원이 깨지면 일단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해요. 다만 예측은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고 견디지 말아라. 일단 내일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면 일단 대피하세요. 그리고 째려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 점을 딱 찍고 빡 올라올지 모르니까 째려보셔야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갈 때 다시 사는 거죠. 그게 9만 원이 다시 될 수도 있고요. 8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요. 7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은요, 내가 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의 손실과 수익은 잠정적 손실이며 잠정적 손실이고 잠정적 수익이에요. 이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CJ가 내일 9만 원이 깨져서 손절했다. 다시 주가가 예를 들어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7만 원에 다시 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9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진 이 리스크는 회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왔다. 다시 본전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만 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팔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깨면 일단은 손절하십시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네, 미호님의 종목 CJ였고요. 이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에서 멈추자. 이 손절을 못하고 중장기로 가져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9만 1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우리 미호님 대표님의 설명 잘 들으시고 이 손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키미키님인데요. 종목명은 필룩스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5,490원이고요. 비중은 60%라고 하네요. 이 중기 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미키미키님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우리 대표님께 좀 해결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룩스 차트 보는데 정말 답답함이 좀 많이 묻어 나옵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함께 볼게요. 이 종목 있지 않습니까? 필룩스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을 잠깐 봤는데 제가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을 한번 쭉 이렇게 가봤습니다. 함께 딱 가봤는데 2018년도에 주가가 2,000원대 종목이 28,000원까지 몇 배? 10배를 먹었습니다. 그죠? 곱하기 10배. 그쵸? 그리고 28,000원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또 뭐 3, 4,000원대까지 어떻게 돼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자, 10,000원까지 딱 올라옵니다. 한 3배 정도 해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 다시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난 2020년 하반기 때 다시 이 영역에서 2,750원대에서 9,126원까지 또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를 해먹었습니다. 그쵸?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3번에 걸쳐가지고 1, 2, 3 빵빵빵 다 해먹었습니다. 더 해먹을 게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자, 이 종목은 잘못하시면요. 제가 이 필룩스라는 종목을 보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적자 연속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흑자를 하더라도 적자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차하면은 또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브랜드 뭐가 나옵니까? 자본 감식에 따른 감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자, 업황선에 해당되는 포인트 60MA, 60월선이죠. 60개월, 5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돼요. 60MA 위에 있는 회사가 그래도 산업 업황이 살아있고 회사가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60MA를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업황도 죽었고 회사의 재무 상태도 나빠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월봉 기준으로 60MA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가급적 중장기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만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건 기술적 분석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1월 20일 날 최고점을 찍었어요. 9,126원이죠. 최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4,000원까지 자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쵸?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락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있다. 그럼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볼 수 있겠다?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타겟팅 볼 수 있다? 이 종목은 잘 올라온다면 자 5,400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제 조건은 어디가? 지금 현재 저점 4,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는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었죠. 하락 삼각 깃발을 만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4,000원만 깨지면은 그 아래는 확 열려버립니다. 반드시 4,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을 잡고서 이 종목 필룩스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디 적중님의 종목 필룩스였습니다. 이 적자가 좀 연속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마지막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오파스넷이 종목명은 오파스넷이고요. 우리 적중님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5,85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5G 종목인데요. 퍼렇게 물들고 있네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안타까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지막 선정되신 분이기도 한 만큼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오파스넷 지금 우리 그 적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5G는 트렌드에 맞춰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순간은 잠시 쉬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섹터 자체가 중장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차트로 놓고 본다면은 자, 지난 2018년도에 주가가 강한 상승 파동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상승 파동을 만들었죠. 그리고 쉬었다가 한 번 더 가겠죠. 다만 제가 이건 지금 월봉으로 지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봉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뭐 1, 2주가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닌 조금 더 길게 바라봤었을 때 주가가 자 상승 1파, 그다음 상승 2파 하나가 더 남아있다. 왜? 5G는 트렌드예요.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자 보유해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주가가 고가를 만들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은 소위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풀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눌림목으로서 저가 매수를 하고서 주가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것,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서 본 종목으로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을 딱 그러면 이게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요? 이거는 확장형이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좀 보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주가가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깨면 안 된다. 3,800원대를 깨면 일단 대피했다가 다시 재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함께 바라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특정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사세요 파세요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차트의 패턴을 이야기해 드림으로써 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 내일 또 저녁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기술적 분석 투자라고 하는 한 투자의 한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픈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사고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11시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만나뵐 테니까 자, 노란톡방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또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꼭 들으시고 내일 또 올바른 투자 또 도움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